아니 그럼 네. 그럼 젤렌스키가 네. 애니어그램으로 보자면은 지금 네. 이런 성향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애니어그램으로 보자면 네. 어떤 유형일까? 애니어그램 네. 유형으로 젤렌스키를 봤을 때 저는 3번 유형 같거든요. 근데 이제 3번. 예, 1번 유형부터 9번 유형까지 어느 유형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유형이 얼마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3번 유형 하면 우리 지난번 대선에서 분류했었던 인물들이 있었죠. 이준석, 이재명, 네, 네네. 예. 심상정 다 네. 3번이죠.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그 같은 3번의 결이 다른 이제 그런데 이 젤렌스키는 이 3번 유형이 전 건강한 유형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3번 유형이 건강한 사람은 뭘 추구를 하냐면 전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 유형이 불건강할 때 어떤 거냐면 독불 장군이에요. 나만 잘나면 돼. 내가 독주를 하느라 그 뒤나 주변을 돌보지 않는 게 3번 유형인데 이 3번 유형이 건강할 때는 이제 그 애니어그램에서 뒤에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화살표라고 하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건강한가, 내가 건강할 때 어떤 유형을 지향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오는데 그 3번 유형은 6번 유형이라고 하는 건강성으로 지향하는 모양이 나타나요. 그런데 6번 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자기 개인보다는 조직이 우선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윤석열이죠. 네. 그래서 나보다는 그 조직의 그 덕으로 조직의 그런 공으로 돌리는 게 6번 유형의 건강성이고 가장 그들이 이제 칭찬받는 부분인데 이 젤렌스키가 3번 유형의 건강한 사람으로 자기의 공으로 돌리기보다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는 유럽에게 호소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3번 유형의 가장 불건강한 부분은 어떤 거였냐면 이 사람이 말한 게 정말 진실일까? 진정성이 떨어지는 건데 3번 유형은 실제로 얘기를 하거나 뭔가 할 때 이들이 가장 뛰어난 영역은 스피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도 3번 유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정말 자기가 그 진정성을 회복을 하고 건강하면 거짓말을 버리고 그런 진정성을 회복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3번 유형의 건강한 모습인데 젤렌스키가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이 달라서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3번 유형 얘기할 때 이준석 같은 경우 얘기하면 이준석도 말은 정말 정말 달변 네. 최강 스피치인데 약간 뭐가 다르냐면 이준석 같은 경우는 주병진 같은 느낌? 약간 잘난 척하는 스피치라고 하면 젤렌스키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호소력 있는 스피치인 거고 그러니까 내가 잘났어라는 스피치와 우리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걸 끌어내는 스피치의 차이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힘든 시기였을 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는 호소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가장 힘든 시기에 힘든데 나는 힘들지 않아야 하니 당신들을 대신할게라는 거에 대한 정말 그때 보이는 리더십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자꾸 그렇게 씌어지는 내 눈앞에 씌어지는 그 콩깍지 그 막 이걸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전쟁 상태고 전쟁에서 리더가 막 있다 그 안에 있기만 해도 이승만처럼 떠나지만 않아도 그 사람은 지지율 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담긴 호소력이 전달되고 상황적으로. 그러니까 가끔 이럴 때 비교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중세 시대에도 전쟁하면 장군이나 그때는 그 영화만 그랬을까? 나는 그쪽 실제 역사는 몰라서 왜 그 군주들도 전쟁에 가잖아요. 영화 보면. 그리고 군주가 죽으면 아들내미가 대신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영화를 보면 딱 항상 두 가지 부류의 군주가 있는 거지. 제일 뒤에 참모들하고 줄을 쫙 서서 서가지고 북 치면서 진격 이러면 이제 앞에 애들 쫙 가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걔도 물론 기대는 들고 있는 거지.
거꾸로 진격하고 자기가 깃대들고 칼 차고 제일 앞에서 달려가는 스타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선동이던 선전전이던 간에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입장에서는 깃발 들고 제일 앞에 있는 리더가 필요한 시점에 얘가 그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지. 그게 자기의 뭐 재선이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목표가 있던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게 필요하다고 인지를 정확히 하고 그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인위적이어도 명석한 행동이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젤렌스키가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그 코미디언에서 이제 대통령 역할을 하긴 했지만 사람들이 젤렌스키한테 대통령 출마할 의사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 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대선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국민의 종이 자기네들이 당을 만들어서 이제 해서 이제 나가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 젤렌스키가 굳이 그게 다 연기였다라고 연기가 밑받침이 되는 게 좀 더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좀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젤렌스키의 진심을 좀 믿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깍지를 떼고 봤을 때 그 3번 유형의 건강한 모습 그야말로 나 잘났다가 아니라 나의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전체 떡판을 키우는 이런 3번 유형의 건강한 모습으로 좀 보여져요. 저는 거기에 의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그러면 전쟁이 나기 전에는 아주 잘 살았냐 굉장히 지금 대통령 바뀌고 좋은 세상이었냐라고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그 상황상으로 뭔가 정치적 수세에 몰리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측근을 다 배치하는 바람에 굉장히 그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돼서 이 사람에게는 막 무슨 노무현과 비교될 정도로 막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자꾸 멀리서 봐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러다가 핵전쟁 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요, 사실.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보면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푸틴은 도대체 뭔가가 궁금해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젤렌스키가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국가 원수가 되면 버틸 수밖에 없다고 나는 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버텨줬으면 하는 게 국민의 그렇죠. 바람인데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 네, 근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버티고 있는 국가 지도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미국도 의뢰껏 러시아가 쳐들어갈 것 같네라고 판단 들었을 때 제일 처방한 게 일단 제3국으로 피해 우리가 교통편을 줄 테니 그러니까 비행기를 띄워줄 테니 그걸 타고 뭐 폴란드로 가든 옆으로 넘어가서 뭐 전투 지휘는 거기서도 가능하니까 일단 해라고 했을 때 걔가 난 안 가겠어라고 한 점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상식적이죠. 국가 원수가 뒤로 빠져서 지휘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그렇죠. 우크라이나 같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막 팽배해져 있는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갖고 뽑은 대통령이 그렇게 해버리면 되게 실망했겠지. 그렇죠. 그 위기에 자기들이랑 같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한테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죽든 살든 끝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 건데, 그러니까 그게 과연 이성적인 판단 하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보면 그 나라의 국민 입장에선 저는 무조건 그래야 될 것 같아. 그게 가장 영리한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거를 이제 유튜브나 이런 짤 같은 거를 봐도 어떤 감정적인 면에 호소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오히려 러시아 장병들도 돌보는, 그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베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영상도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 걸 봐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평화롭게 끝내고 싶다. 우리는 너희를 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약한 나라가 이게 지금 이게 SNS의 힘이야. 최단 시간에 그 완전 반대 상황인 걸 보면 최근에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했을 때 탈레반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이미 예고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언제 철수할 거야 그랬더니 탈레반이 그럼 우리 언제 들어갈 거야라고 얘기가 돼 있는 서로 짬짬이 된 것처럼 빠졌죠.
바로 그 직전에 대통령은 돈 들고 튀었잖아. 그것도 너무 돈이 많아서 공항에 버리고 갔다고 얘기가 나왔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 와중에 그 탈레반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시민들은 전부 다 공항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먼저 탈출하려고 그렇게 비행기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왜 쟤네들은 스스로 지 나라를 안 지키지가 난 내 마인드였거든. 이게 우리나라 사람에서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그렇게 오래 겪으면서도 아둥바둥 해외 나가 독립운동하는 그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 나라를 위험하다고 지가 버리고 뜨는 국민들이 있는데 주변에서 옹호해 줄 수가 없잖아.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초반에 막 이렇게 그 전쟁이 난다고 해서 피난 가는 행렬을 보여줬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살려야 된다는 게 생기진 않았는데 그때는 그냥 러시아가 왜 다른 엄한 나라를 침공해?라는 거였지. 근데 지금은 완전히 세계 민주주의의 어떻게 그죠. 어떤 그 형상화되어 있는 표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대통령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된 것 같아요. 여성과 어린이들만 나가는 거고 16 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남성은 그냥 남으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고 솔직히 지도자가 있으니까 출금령을 할 수 있는 명분은 지도자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그러지 않았었고 나갔던 애들도 들어가잖아요. 네.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깃발 대고 앞에서 뛰는 놈이 있으니까 뛰어갈 만한 거야. 속으로 그러겠지. 죽어도 제가 먼저 죽겠지. 그리고 그 젤렌스키가 되게 저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한 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SNS로 딱 공개했을 때 그랬거든. 러시아의 일단 1차 목표는 나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이고 세 번째는 내각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남아있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의 와이프도 되게 잘하는 게 자기는 남아있어서 불안하긴 한데 남편은 반드시 남아있는 게 맞다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고 썼으니까 SNS에다가. 그러면서 그런 남편을 지지를 하고 그러니 이 상황이 되면 저는 그게 되게 영리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얘를 죽이기가 참 애매해. 맞아요. 죽이면 완전 이건 영웅이 돼버리는 거고 네. 그렇다고 계속 살려놓자니 구심점이 되고 제일 좋은 건 감자요. 빨리 들어가서 얼른 생포해가지고 차에 탁 실어서 아무도 모르게 딱 넣고 수감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재판 중입니다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정상이거든. 근데 물론 푸틴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암살단을 조직했다는 뉴스를 딱 듣고 나서 이 사람은 생각과 전혀 결이 다른데라고 어떻게 보면 네. 3번 유형이라 좀 다행이네요. 저는 그런 선동가적 사람이 네. 수완도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3번 유형이 진심이 담긴 3번이냐 아니면 이 과장님이 이 기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선동성 아니면 기회를 본 전략적 계략적 3번이냐에 따라 다른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심이라면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저 진심으로 국민들이 진짜 감동해서 이 사람을 돕다 보면 다 죽는다 이거지. 결국에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더 자부심일 수 있죠. 나중에 지나서. 근데 이 기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건 우리나라 교육 탓일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왜냐면 그런 사람이 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학습받아 와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 애니어그램 하면서 3번이 우리나라에서 그 문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간 허용이 되는, 그렇죠. 굉장히 각광받는 이런 그쵸. 약간 3번이 약간 지향점이죠. 네네네. 되게 내가 팔랑귀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런 게 좀 있어요. 이렇게 팔랑귀 맞으세요. 문득 든 생각이 그거. 이게 전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길어질 때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 건데 과연 이거를 그렇게 감동적인 진심 담긴 그 여론몰이를 해서 전쟁을 계속 끌어나가는 게 맞냐 아니면 이준석 같이 정말 전략적이고 정략적인 친구가 달변으로 딱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항복을 이해시켜서 마음 편하게 항복을 하게끔 하는 게 맞냐라고 판단을 하면 사람의 생명이라는 걸 놓고 보면 후자가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국민의 자긍심
네. 국가의 존재 근데 이유 뭐 이런 거 끝나고 생각하면 나서 보면. 근데 그 그렇지. 러시아라고 하는 이 그 민족 자체가 네. 워낙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강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자보다는 어쩌면 그 전자를 훨씬 더 선호하는, 그래서 그럴 수 지금 있어요. 버티자고 하는데 워낙 그 가지고 있는 그 뭐 이제 전략적인 뭐 군사적인 부분에서 우크라이나가 열악하고 아무래도 힘이 딸리니까 사용하고 있는 게 플러스 이런 그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자꾸 끌어서 러시아를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 시켜버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젤렌스키가 이렇게 잘해서 뭐 일주일 아니건 한 달 안에 이 전쟁을 휴전으로 마무리하던 종전으로 마무리하던 마무리를 하고, 이 친구의 진짜 역량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재건할 때 그때 정말 실력이 맞아요. 보이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위기 때는 하나만 잘하면 전부 다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깃발만 이쁘게 잘 들어도 대장의 역할은 충분히 잘하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면, 그 이제 3번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3번 유형은 에너지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가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가슴 중심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저런 힘을 낼 수가 있지? 라고 하는데, 가슴 중심에 그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이 3번 유형이 가장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공격형의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머리 중심과 가슴 중심과 장 중심 이렇게 세 유형이 있을 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머리 중심이 제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머리 중심은 생각만 할 줄 알지 뭔가 이렇게 살아남는 데 있어서는 되게 취약해요. 머리만 쓰느라. 그런데 가슴형은 이런 식으로 호소해서 다른 사람들의 뭔가 감정을 자극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너 나랑 친하잖아. 나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가슴 중심은 살아남아요. 장 중심은 내가 먼저 먹어버릴 거야. 내가 먼저 때려버릴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먼저 선점을 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푸틴인 거죠. 그 선생님 생각에는 향후에 그 재건 사업이 들어가도 젤렌스키 같은 경우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잘한다고.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잘한다가 아니고 그런 유형이 잘한다. 이 젤렌스키가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건강한 3번 유형은 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서 전체로 끌어들인다라고 했잖아요. 이미 국민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이 이제 같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너도 나도 같이. 그래서 맞아요. 젤렌스키의 힘보다는 전체의 힘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건강한 3번이 그 6번 유형의 건강성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가져갈 떡 조각을 크기보다 떡판을 키우면 내가 가져갈 떡 조각도 커지지 않냐라고 하는 게 건강한 6번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3번 유형이 그걸 실현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 감정적인 것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받았을 때 빛이 나는, 그리고 잘 전달하고 설득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3번이 진짜 리더로서는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죠. 하시면서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3번 유형이 누군지 좀 한번 찾아줘 봐봐. 다음 5년 뒤를 한번 기대해 보게. 네. 그러면 들어가시죠. 여기서 젤렌스키 얘기를